네, 안녕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코스피는 그래도 버텨주는 SK하이닉스라던가 LG엔솔이 있는데 네. 코스닥은 그런 종목이 없어서 더 많이 밀리는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갖고 고심하고 있는지 한번 세 가지 종목에 대한 OX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오르는 사료주, 그중에서 한일사료를 볼게요. 이제 러우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시장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게 사료, 비료, 곡물주였잖아요. 여기에 한번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괜찮을지 두 분의 의견 한일사료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X로 일치가 됐는데요. 염정현 씨. 네. 이거는 그냥 단순히 테마로만 보는 겁니까? 한일사료 같은 경우 이제 사료주, 곡물주 같은 경우에는요, 뭐 특히나 이런 좀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투자에 대한 저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안 어울리긴 해요. 근데 지금같이 사실 변동성이 큰 장에서 이런 테마주로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워낙에 좀 공격적인 지금 방향인 것 같아서 저는 일단은 사료주 같은 경우에 뭐 단기적으로 오늘 뭐 일단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단기적으로 빠르게 좀 매도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뭐 그 와중에도 오늘 지금 계속해서 좀 상승폭을 지금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이게 사실 변동성을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지금 구간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료주에 대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변동성을 감당하시는 범위 내에서 좀 트레이딩 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더 큰 코멘트는 주지 않았습니다. 정용 과장도 X를 줬는데요. 지금 다시 또 러우 전쟁에 대한 그 전쟁 심각도가 네. 강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관련한 테마성 흐름을 띈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네. 뭐 사료, 비료 이런 러우 전쟁에 따른 수혜주로 꼽히는 테마에 대해서는 절대 길게 보면 안 되는 겁니까? 네, 뭐 사실 뭐 답은 나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 상반기에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침략한 이후에, 그러니까 전쟁을 실시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들 주가가 이제 테마를 타기 시작한 게 이제 2월 말, 이제 3월 초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국제 이제 곡물 가격 급등에 대한 그런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단기적으로 이들 회사의 주가가 뭐 5배에서 뭐 7배 정도 순식간에 급등을 했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지난 상반기 실적이 발표가 다 마무리됐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뭐 말씀드리는 한일 사료를 살펴보면 실적이 어땠느냐 아시다시피 지난 2분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와야 될 텐데 오히려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러한 그냥 테마성 이슈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펀더멘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그 이후로 이러한 테마가 좀 끝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즉 이제 마이너스 한 5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난 이제 3월 이전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이러한 테마로 인해서 상승하기 이전 가격 대비해서는 역시나 주가가 한 2배 이상, 3배 이상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그런 버블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뭐 주가의 변동성이 그러니까 위아래로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리스크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한일 사료에 대해선 두 분 모두 X 의견으로 일치가 됐고요. 두 번째, 이 하락에도 역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실적이 그나마 잘 나온다고 하면 남들보다 믿을 구석은 있지만 이 실적을 주가에 반영 못해서 아쉽긴 한 장이거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떻게 해볼까요? 두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OX 나뉘어줬는데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가 급락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들하고 좀 결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네. 실적이 있는 뒷받침되는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결은 다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또 한 가지 또 오늘 바이오주 특히나 이제 최근에 좀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좀 종목들 보면 최근에 그러니까 시장의 환경, 투자 환경이 좀 패러다임이 변화가 되면서 아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제 긴축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저금리 기조에서 풍부한
유동성 환경하에 이제 있었다라고 한다면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즉 이제 본격적으로 지수가 3,000포인트대에서 지금 2,000포인트대까지 1,000포인트 하락하면서 계속해서 시장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감입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러한 유동성이 축소가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그런 유동성 공급과 함께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역시나 실적보다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으로 풍부한 유동성이 또 유입이 되면서 상승했었던 그러한 또 업종들이 최근에 좀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일부 바이오주들처럼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뭐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출과 이익이 고공성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지금 현재 그 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주가 수준이 여전히 지금 PR은 거의 한 100배 정도 수준이고 그런 성장성 대비해서는 일단은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최근에 주가를 좀 짓누르고 있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긴축 기조가 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러한 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강한 좀 매수세가 좀 유입되기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X고요. 반대로 염정 FC는 네. O를 주셨어요, 또. 네. 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올해 고점 대비해서 다른 시총 상위 종목들보다 사실은 하락폭이 그나마 좀 성장을 맞아요.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뭐 올해 지금 8월 고점이 이제 92만 원 선에서 물론 지금 큰 폭의 조정을 받았지만 주봉상 확인을 해보면 사실 2021년 이후에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는 좀 더 방어적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걸 매수 타임으로 잡자라기보다 저는 오히려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홀딩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이제 강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에서 3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100% 가동을 하고 있고 4공장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완공이 될 부분이고 지금 이제 부분 가동이 시작됐다라고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생산 능력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믿을 수 있는 건 뭐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수급이 몰리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3분기 실적이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액 영업이익은 상승세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금 더 중요한 부분은 시장 컨센을 조금 상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앞으로의 이제 전망으로 인해서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지금 좀 밀렸던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더 가능하지 않을까 또는 시장을 방어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적극 매수에 대한 의견보다는 지금 이제 홀딩은 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OX 다 들어봤고요. 이번엔 저희가 태조 이방원의 한 축을 갖고 있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현재 7% 넘게 내리고 있고 수급으로 봤을 때는 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9월 들어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주가도 뭔가 지지선을 좀 붕괴한 것 같은데 흔들리는 원전주의 대응은 어떻게 봐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OX 나뉘어졌는데요. 염정 FC. 네. 지금 뭐 사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다 예전에 비해서 힘을 많이 잃긴 했잖아요. 네, 이제 신재생이라든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원전에 대한 부분도 또 들어 있고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주들이 사실 연초 대비해서 큰 폭의 이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부분보다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신재생 쪽, 풍력 쪽에서의 내수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좀 높은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아무래도 이제 풍력 관련 종목 등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해외 비중이 높은 물론 종목들이 좀 더 시세를 좀 더 강하게 좀 타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일단은 이제 풍력에 대한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는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가 연평균으로 15%대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시장이 이제 워낙에 급락을 하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많이 좀 급격하게 좀 조정을 받아왔지만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보다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의 이제 홀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모든 기업들이 지금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지금 사실은 이제 자금에 대한 위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번에 회사채에 대한 부분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좀 슬쩍 넘어서면서 사실 성공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자금력을 좀 확보했다, 안정적으로 자금력을 확보했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장 마감 직전에 매수한다면 어떤 종목을 마지막으로 매수할지 고민을 해볼게요. 마감에 산다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방어주 투자 매력을 갖고 있고요. 또 자금 확보로 인해서 향후에 증설이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목의 결이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BJF 리테일과 일진 머티리얼즈가 나왔습니다. 그 편의점 쪽 때문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방어주 투자 매력이라고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주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그러니까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유통업체들을 비롯해서 이러한 긴축과 함께 소비 침체에 대한 그러한 좀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금 존재해 있는 상황인데요. 그로 인해서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면서부터 꾸준하게 주가가 이제 우상향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엔데믹 또 인플레이션 수혜주로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2%가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같은 이제 편의점 업계 이제 1, 2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2등 회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는 뭐 편의점 업황이 안 좋다라기보다는 이제 기타 이제 뭐 지금 요기요라든지 인수한 그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그러한 손실이 좀 악화가 되면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반적으로 편의점 업계는 지금 하반기에도 출점 증가와 함께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BJF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제 편의점 업계 이제 1위 점포수 기준으로 이제 1위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아마 이제 고물가, 즉 이제 뭐 직장인들 점심 밥값만 하더라도 지금 10,000원대가 이제 평균적으로 좀 넘어가면서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편의점 도시락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최근에 꾸준하게 지금 매출 증가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신규 점포 출점 효과도 하반기에 지금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일단 3분기에도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20% 이상 실적이 증가하면서 실적 모멘텀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이러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시대인 상황에서 안정적인 좀 내수 또 경기 방어주로서의 매력도 부각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뭐 특별한 악재 요인이 없는 가운데 안정적인 하반기란 실적 모멘텀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주가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지금 현재 뭐 한 2% 정도 상승하면서 지금 한 17만 2천 원 부근인데요. 지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지금 가격 부근에서 매수가는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지난 4월, 5월 정도 수준인 우선 1차적으로 한 20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으로는 최근 주가 저점 라인인 15만 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JF 리테일을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염정FC의 종목입니다. 자금 확보로 증설이 기대가 된다. 일진 머티리얼즈. 네. 어떤 매력이 있기에 오늘 사야 될까요? 사실 오늘 공략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시장에서 지금 살 수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지분 인수에 대한 부분이 확정 공시가 나왔습니다. 일단 롯데케미칼이 이제 단독으로 인수를 하게 됐고 이에 대한 부분에서의 지분 인수에 대한 금액 자체는 한 2조 7천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 지분 계약에 대한 부분이 처음 이야기가
이야기가 나왔을 당시가 7월에서 이제 8월 사이 정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주가 수준이 한 8만 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5만 6천 원까지 빠지면서 지금 시총 자체가 2조 6천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뭐 기존에 뭐 사실 워낙에 좀 높았었던 시총 자체가 지금 4조 원, 4조, 5조 가까이 됐었던 종목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사실 지금 2조 6천으로 인수 계약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유리하게 좀 계약 체결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롯데케미칼이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뭐 롯데그룹 내 2차 전지 기업들, 소재 기업들과의 시너지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롯데정밀화학, 롯데알미늄 등과 함께 배터리에 대한 소재 기업, 소재 쪽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알루미늄막까지 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소재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를 했고요. 이에 대한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사실 이제 자금에 대한 부분으로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이 좀 젖어졌던 부분인데 이번에 이제 자금 유치로 인해서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 캐파 확대를 할 수 있겠고 여기에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동박업체에 대한 부분을 SK 넥실릭스와 거의 이제 같이 넥실릭스에 대한 부분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앞으로 공급처를 다변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급에 대한 안전한 확보와 함께 공급과에 대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세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란 부분인데 이를 통해서 이제 동박업체들 간의 경쟁이 좀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증설과 함께 그리고 미국 시장 내에도 롯데케미칼과 함께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는 부분에서 충분히 지금 가격대면은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롯데 케미칼과 일진머티리얼즈의 시너지에 대한 효과가 좀 더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일진머티리얼즈 지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7만 5천 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손절가 5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일진머티리얼즈 그리고 BGF 리테일에 대해서 장 마감 직전에 확인해 봤고요. 여전히 시장은 급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으로도 한번 볼게요.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에서는 그래도 매수 우위이지만 코스닥에서는 매도하고 기관의 양시장 다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 정혜원 과장, 외국인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대표적인 종목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 LG 에너지솔루션입니다. 아시다시피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3분기 잠정 실적에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이러한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주가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 좀 믿을 건 좀 실적이다라는 점에서 이런 LG 에너지솔루션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집중적인 좀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대형주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오늘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좀 견조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업황 지금 둔화에 대한 좀 우려감, 또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그런 좀 우려감이 좀 높은 상황이고 여기다 또 미중 간의 그러한 반도체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좀 우려감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7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역사적인 하단 수준, 지금 PBR 한 0.9배 정도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 매수세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만 원대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주가가 꾸준하게 좀 상승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추이를 꾸준하게 좀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최근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애플 아이폰의 생산량 축소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재차 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에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고 여기에 환율까지도 좀 우호적으로 흐르면서 3분기 이러한 성수기 효과와 함께 호실적에 대한 그러한 좀 기대감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LG 이노텍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기관의 매수 매도 종목입니다. 특징이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은 지금 양시장에서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그래도 다소라도 조금이라도 사고 있는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국제유가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유가 관련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다시 이제 90달러 선으로 이제 상승을 함에 따라서 또다시 국제유가가 100달러 선에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S-오일이라든지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정유 대표적인 종목들은 최근에 다시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아무래도 하향 불가피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제 마진이 지금 0달러에 가깝게 거의 지금 급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또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정제 마진이 다시 상승할 경우에 그래도 좀 반등의 기미가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SK이노베이션, S-오일, 두 대표적인 종유주는 지금 사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락폭이 좀 있었던 종목이긴 한데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4% 사실 급락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들은 지금 7개월 연속으로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정유주, 조선주 전반적으로 지금 뭐 오늘 더 오른 종목은 사실 없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저가 매수에 대한 또 어떤 부분으로 좀 진입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현대중공업은 일단은 3분기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좀 전망이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이제 흑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최근에 이제 조선사 중에서 아무래도 실적 그리고 연간 수주 목표에 대한 초과 달성을 통해서 그래도 실적에 대한 개선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은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오늘 좀 많이 판 종목은 아무래도 자동차 업종이 되겠는데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모든 국내 완성차 업체가 일단은 4%에서 5%대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계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큰 부분이다. 지금 외국계 증권사에서 완성차 업계 비관적인 전망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동시효과 구간 보시면 코스피는 1% 넘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4.25% 하루 만에 30포인트 가깝게 증발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